네, 이번 주 세미나 발표 주제는 부채널 분석 대응을 위한 마스킹 AES 최적화 구현입니다. 네, 발표를 맡게 된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과 김경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채널 분석 공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두 번째, 부채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응 방법인 마스킹을 AES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세 번째, 제가 직접 구현한 최적화 구현 기법, 그 네 번째,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 주제가 부채널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널 공격이란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찾거나 브루트포스 어택 같은 공격을 이용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네, 부채널 공격의 종류에는 전력 소모량 분석, 오류 주입, 시차 분석, 전자기파 분석 등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다 부채널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사용할 방법은 전력 소모량 분석인데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하드웨어 모듈에서 암호화 과정을 진행할 때 그때 실제 전력량을 측정해서 키값을 분석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네, 대표적인 전력 소모량 분석으로는 CPA와 DPA가 있는데요. 우선 DPA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평문과 암호문 등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0과 1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눠진 그룹 간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들을 빼게 되면 키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공격 방법이고요. CPA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의 특정 연산 부분을 지정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간값 추정치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 예측된 추정치를 이용해서 전력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실제로 측정되는 전력 모델과 비교를 해서 상관계수가 높은 값을 키값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직접 구현한 AES 알고리즘의 CPA 공격을 직접 해본 건데요. 네, 제가 설정한 키값인 이 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제가 직접 설정한 키값인데요. 네, 전부 다 분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부채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해당 연구는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마스킹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스킹이란 공격자가 전력 분석을 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암호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연산 과정을 추가하는 겁니다. 네, 필요 없는 연산 과정을 추가하게 되면 그 전력 소모량의 상간도를 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해당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 마스킹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AES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마스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문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일반적인 AES 알고리즘인데요. 그냥 애드라운드 키, 서바이트, 시프트 로우스, 믹스 컬럼 연산을 10번의 라운드를 거치면서 암호문을 얻어내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용할 마스킹 AES는 특정 값으로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마스크 값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 10개의 마스크 값을 사용할 건데 앞에 6개는 그냥 난수를 이용해서 받은 다음에 마지막 4개는 그 마스크 2, 3, 4, 5 값을 매개 변수로 하는 믹스 컬럼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믹스 컬럼 연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뒤에 연산 과정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마스크 값을 준비를 하고 서바이트에서 사용할 S박스 또한 마스킹 값으로 이런 식으로 마스킹 S박스로 만들게 됩니다. 네, 마스킹된 AES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 맨 처음에 평문에서 첫 번째 행은 마스크 6으로, 두 번째 행은 마스크 7로,
그 다음에 마스크 8, 마스크 9로 XOR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XOR 연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값으로 XOR 연산을 다시 하게 되면 원래의 값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마스킹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평문에 마스크 6789가 된 이 평문을 애드라운드 키에서 똑같은 마스크 6789로 XOR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지워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애드라운드 키 연산을 다 하고 마스크 0값으로 전부 다 XOR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섭바이트 연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섭바이트 연산 같은 경우는 S박스 테이블을 참고하는 연산인데 아까 마스킹 S박스로 저희가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평문에 마스크 0값이 현재 XOR 연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값이 지워지고 다시 S박스에 마스크 1값을 한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스크 1이 XOR 연산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Shift Rows에서는 마스킹 연산은 따로 진행하지 않다가 믹스 컬럼을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서 했던 마스크 1 값을 지워주고 마스크 2, 마스크 3, 4, 5로 다시 마스크 한 다음에 믹스 컬럼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믹스 컬럼 연산을 마스크 2, 3, 4, 5를 매개 변수로 해서 마스크 6, 7, 8, 9를 얻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했던 마스크 2, 3, 4, 5의 값이 믹스 컬럼 연산을 하게 되면서 마스크 6, 7, 8, 9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난 암호문은 다시 두 번째 라운드를 돌게 되고 똑같은 값으로 6, 7, 8, 9가 지워지고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 함수를 9번을 돌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값은 암호화된 암호문에 마스크 6, 7, 8, 9가 XOR 된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애드라운드 키를 이용해서 6, 7, 8, 9를 지워주고 또 똑같이 섭바이트를 이용해서 마스크 1 값으로 XOR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Shift Rows 연산에서는 특별한 마스킹 연산을 하진 않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애드라운드 키는 앞서 사용했던 애드라운드 키와는 다르게 이 마스크 6, 7, 8, 9를 하는 XOR 연산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제일 전에 했던 마스크 1 값을 지워주는 마스킹 연산만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암호문 자체는 마스킹하지 않은 AES나 마스킹한 AES나 똑같은 값을 얻게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런 쓸모없는 마스킹 연산을 해주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쓸모없는 연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산 속도와 코드 길이는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네, 전력 분석을 하는데 좀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오른쪽 코드는 제가 직접 구현한 메인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해당 논문에서 나온 마스킹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해당 방법을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애드라운드 키와 섭바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포문을 똑같은 숫자의 포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한 포문에 합쳐서 구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스킹 값을 각 함수에 포함시켜서 연산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앞에서 보시면 이 마스킹 값 연산을 계속 꾸준히 라운드 함수에서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0번의 라운드에서 좀 오버헤드가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함수 내에 미리 포함을 시켜서 연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Shift Rows 연산이 여기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Shift Rows 연산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의 위치를 로테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 자체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믹스 컬럼 연산에서 Shift Rows가 된 것처럼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가장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 이 라운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라인 어셈블리로 조금이라도 최적화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전체를 인라인 어셈블리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던 애드라운드 키와 서바이트를 통합했다는 건 이 연산을 이 포문 연산 자체를 따로따로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해줬다는 말이고요. 네. 그 마스킹 값을 각 함수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AS 같은 경우는 키 값을 라운드마다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드라운드 키 연산에서만 키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애드라운드 키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들어오는 암호문에는 M6, M7, M8, M9가 마스킹 돼서 들어오고 애드라운드 키에서 해당 값을 지워줘야 하는 연산을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애드라운드 키에서만 키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 값에 미리 XOR 연산을 이용해서 M6, M7, M8, M9 값을 미리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 애드라운드 키가 끝난 다음에 해줘야 할 마스크 제로 연산을 여기에 한꺼번에 넣어줌으로써 이 라운드 함수 내에서는 특별한 연산이 없어도 되게끔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라운드에 사용할 애드라운드 키인데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7, 8, 9 값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있는 마스크 1값만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맨 처음에 마스크 값을 만드는 making mask라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해당 과정에서 마스크 2, 3, 4, 5 값을 마스킹하고 전에 했던 마스크 1 값을 지워야 하는데 2, 3, 4, 5 값은 여기서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마스크 1과 합쳐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로우즈 연산을 생략했다는 거는 시프트 로우즈 연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은 가만히 두고 두 번째 행은 왼쪽으로 한 번 로테이트, 두 번째는 두 번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연산인데요. 그 로테이트가 이미 됐다는 가정하에 연산을 했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원래 같으면 제로 제로와 그러니까 2차원 배열상에서 제로 제로와 1 제로를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프트 로우즈 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운드 함수가 소요 시간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라인 어셈블리로 구현을 했는데요. 인라인 어셈블리가 한 200줄이 조금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믹스 컬럼 연산 저번 세미나 때 제가 했던 그 믹스 컬럼 연산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애드라운드 키랑 서바이트와 마스킹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를 해보면 우선 전부 다 제가 직접 구현한 알고리즘이고요. AES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AES의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OS를 기준으로 컴파일 했을 때 나오는 명령어 수와 클록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 AES는 명령어 수가 290줄이었는데 마스킹한 AES는 아무래도 필요 없는 연산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구현한 어셈블리 마스킹 AES는 명령어 수는 좀 많이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록 사이클도 마스킹을 하게 되면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더 많이 줄여서 26,000 정도의 사이클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행했던 CPA 어택을 마스킹한 AS에 다시 적용을 했을 땐 키값이 거의 제대로 추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이는 이 값은 제가 설정한 키값이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그 상관계수의 차이가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판단했을 때 이게 키값이다 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 네, 이거 좀 이번 논문을 쓰면서 다양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아진 방법을 AES에 구현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AES는 너무 유명해서 좀 다른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다음 세미나 때는 좀 더 좋은 성능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